새아빠가 엄마를 또 하지 마세요. 잠든 7살 손자의 흐느끼는 잠꼬대를 들은 그날 은퇴한 검사 출신 할아버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평화롭던 토요일 오후 손자가 그린 그림 속 새아빠의 방만 새까맣게 칠해져 있었죠. 할아버지, 우리 집에 문 잠그는 방 있어요. 엄마랑 나랑 들어가면 새아빠는 소리 질러요. 35년간 정의를 실현해온 검사의 직감이 외치고 있었습니다. 내 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매일 마음을 흔드는 이야기 하나씩 전해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언제나 무료니까요. 사연 들으시면서 마음에 닿았다면 살짝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이면 김종수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68배 나이에도 새벽 5시면 저절로 눈이 떠지는 건 검사 시절의 습관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법정에 나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손자를 맞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부엌에서 달걀을 꺼내며 종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진이가 좋아하는 계란말이를 해둬야겠네.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달걀을 풀면서도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은퇴 후 8년 종수에게 토요일은 일주일 중 가장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아침 8시가 되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딸 진아가 하진의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도 부탁드려요. 진아의 목소리는 늘 그렇듯 조금 지쳐 보였습니다. 그럼 우리 하진이랑 있는 게 얼마나 즐거운데. 일 잘 다녀와. 하진이가 할아버지 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뭐예요? 7살 손자의 맑은 눈동자를 보며 종수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늘은 하진이가 좋아하는 공원에 가볼까? 새로운 놀이터가 생겼다던데. 진아는 서둘러 나가면서도 뒤를 돌아봤습니다. 하진아, 할아버지 말씀 잘 듣고 있어야 해. 그 말에 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종수는 그 미묘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아침 먹고 나가자. 종수가 식탁으로 하진이를 이끌었습니다. 계란말이와 김치볶음밥을 보자 아이의 얼굴이 다시 밝아졌습니다. 와, 할아버지가 만든 거예요? 그럼 우리 하진이를 위해서 특별히 만들었지. 식사를 하는 동안 하진이는 평소보다 말이 적었습니다. 종수가 물었습니다. 하진아, 요즘 유치원은 재미있니? 네, 재미있어요. 대답은 했지만 시선은 밥그릇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공원으로 가는 길 하진이는 할아버지 손을 꼭 잡았습니다. 평소보다 더 세게 잡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저 오늘 여기서 자도 돼요? 종수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럼 좋지. 그런데 엄마한테 물어봐야 하지 않을까? 하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는 새아빠가 기다린대요. 그 말에 종수는 잠시 멈췄습니다. 진아가 재혼한 지 1년이 되어가고 있었죠. 새 사위 주영식은 겉으로 보기엔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대기업에 다니고 매너도 좋았죠. 새아빠가 하진이한테 잘해주니? 종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잘해줘요. 하지만 그 대답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놀이터에 도착하자 하진이는 그네로 달려갔습니다. 종수는 벤치에 앉아 손자를 지켜봤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달리 하진이는 혼자 놀기를 좋아했습니다. 가끔 다른 아이들이 다가와도 피하는 모습이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종수는 하진이가 좋아하는 짜장면을 먹으러 갔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거 다 먹으면 진짜 여기서 자도 돼요? 하진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 엄마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자. 전화를 받은 진아의 목소리는
조금 당황한 듯 했습니다. 아빠, 하진이가 그런 말을 했어요? 오늘은 좀. 영식 씨가 가족 외식을 하자고 해서요. 종수는 아쉬웠지만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하진이는 졸기 시작했습니다. 종수는 손자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누운 하진이는 금세 잠이 들었죠. 평화로운 오후의 정적이 집안을 감쌌습니다. 그런데 1시간쯤 지났을까요? 잠든 하진이가 갑자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엄마 아파. 잠꼬대였습니다. 종수는 놀라서 하진이를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할아버지가 있어. 하지만 하진이의 잠꼬대는 계속되었습니다. 새아빠가 엄마 또 때렸어. 그 순간 종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잠꼬대라고 하기엔 너무나 생생한 말이었습니다. 하진이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지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종수는 가만히 앉아 손자를 바라봤습니다. 검사 시절 수없이 봤던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모습이 떠올랐죠. 설마 하는 생각과 함께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진아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잠시 후 하진이가 깨어났습니다. 할아버지. 눈을 비비며 일어난 하진이는 방금 전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잘 잤니? 종수가 물으니 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6시 진아가 하진이를 데리러 왔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하진아, 집에 가자. 종수는 진아의 얼굴을 유심히 봤습니다. 화장으로 가렸지만 눈가가 조금 부은 것 같았습니다. 진아야, 잠깐 얘기 좀 하자. 종수가 말했지만 진아는 서둘렀습니다. 아빠, 영식 씨가 기다려요. 다음에 얘기해요. 그렇게 진아와 하진이는 떠났습니다. 종수는 현관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조용한 집안에는 하진이의 잠꼬대만이 메아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새아빠가 엄마를 또 때렸어.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어느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종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은퇴한 지 3년 평화롭기만 했던 노후에 갑자기 불안한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 같았습니다. 다음 토요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진이와 진아를 더 자세히 살펴봐야겠다고 마음먹으면서 말이죠. 다음 주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종수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 거실을 정리했습니다. 지난주 하진이의 잠꼬대가 계속 마음에 걸렸죠. 혹시 자신이 잘못 들은 건 아닐까 싶기도 했지만 검사 시절의 직감이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속삭였습니다. 아침 8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진아와 하진이가 서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진아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지만 종수는 딸의 목덜미를 가리는 긴 머리가 신경 쓰였습니다. 예전엔 항상 머리를 묶고 다녔는데 요즘은 계속 풀고 다니는 것 같았죠. 진아야, 유자차 한잔 하고 가지 그래. 종수가 권했지만 진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영식 씨가 기다려서요. 하진아, 할아버지 말씀 잘 들어. 그렇게 말하며 진아는 서둘러 떠났습니다. 하진이는 할아버지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뭐해요? 평소와 달리 목소리에 활기가 없었습니다. 우리 하진이가 하고 싶은 거 하자. 뭐 하고 싶니? 종수가 물었습니다. 그냥 할아버지랑 있고 싶어요. 하진이의 대답에 종수는 가슴이 찡했습니다. 아이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그래, 오늘은 집에서 할아버지랑 놀자. 거실에 앉아 블록놀이를 하던 중 하진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집에 문 잠그는 방 있어요. 종수는 블록을 만지작거리며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무슨 방인데? 새아빠 방이에요.
엄마랑 나랑 들어가면 새아빠는 문을 잠그고 소리 질러요. 하진이는 블록을 쌓으며 무심하게 말했지만 그 내용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종수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새아빠가 왜 소리를 지르니? 하진이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몰라요. 그냥 화가 나나 봐요. 엄마는 울고요. 엄마가 울어? 종수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네, 가끔요. 그럴 때 저는 제 방에 가서 이불 뒤집어 쓰고 있어요. 하진이의 천진난만한 대답이 종수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점심을 먹으며 종수는 조심스럽게 더 물어봤습니다. 하진아, 새아빠는 하진이한테는 잘해주니? 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한테는 잘해줘요. 장난감도 사주고요. 그런데 종수가 재촉하자 하진이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엄마한테는 가끔 무서워요. 목소리가 너무 커요. 식사를 마치고 하진이가 낮잠을 자는 동안 종수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검사 시절에 다뤘던 수많은 가정폭력 사건들이 떠올랐죠. 피해자들은 대부분 침묵했습니다. 특히 재혼 가정에서는 더욱 그랬죠. 오후가 되어 하진이가 일어났을 때 종수는 도화지와 크레파스를 꺼냈습니다. 하진아, 그림 그리기 할까? 하진이는 신이 나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니? 종수가 물으니 하진이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이에요. 여기는 제 방, 여기는 엄마 방, 여기는 새아빠 방이에요. 그림을 보니 새아빠 방만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었습니다. 새아빠 방은 왜 까맣게 칠했어? 종수가 물었습니다. 거기는 무서워요. 엄마가 들어가면 문 잠그고 쿵쿵 소리 나요. 하진이는 그림을 그리며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종수는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진아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확신이 들었죠. 하지만 섣불리 행동할 수는 없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하진아, 할아버지가 엄마한테 전화 좀 할게. 종수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지다가 진아가 받았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진아야, 하진이 자꾸 울면서 자는데. 무슨 일 있니? 종수가 물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애가 요즘 예민해서 그래요. 유치원에서도 적응 중이고요. 정말 그것뿐이니? 혹시 집에 무슨 일이? 종수가 말을 이으려 하자 진아가 급히 끊었습니다. 아빠, 지금 마트에 왔어요. 나중에 얘기해요. 뚝 끊긴 전화에 종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진아가 하진이를 데리러 왔을 때 종수는 딸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화장은 평소보다 진했고 긴팔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여름이 다가오는데도 말이죠. 진아야, 잠깐만. 종수가 딸을 불러 세웠습니다. 네. 진아가 돌아봤지만 시선은 피했습니다. 혹시 힘든 일 있으면 아빠한테 말해. 알지? 진아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전 괜찮아요. 영식 씨도 잘해주고요. 하지만 그 말을 하는 진아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종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진이를 데리고 가는 진아의 뒷모습을 보며 종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죠.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종수는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검사 시절 함께 일했던 동료들의 연락처가 빼곡히 적혀 있었죠. 가정폭력 전담부서에서 일하는 후배가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종수는 하진이가 그린 그림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검게 칠해진 새아빠의 방이 마치 어둠의 상징처럼 보였죠. 그 어둠 속에서 딸이 고통받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종수는 수첩을 들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하진이의 그림과 떨리던 진아의 손끝이 계속 눈앞에 아른거렸죠.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저녁 9시, 아직 늦은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전화번호를 누르며 종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아, 선배님, 오랜만이십니다. 가정폭력 전담 검사로 일하는 후배 박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수야, 늦은 시간에 미안하다. 급한 일이 있어서 말이야. 종수가 말을 꺼내자 민수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선배님이 이런 시간에 전화하실 일이. 종수는 차분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하진이의 잠꼬대, 새아빠 방 이야기, 진아의 불안한 모습까지. 민수는 중간중간 질문을 하며 꼼꼼히 들었습니다. 선배님, 따님이 직접 폭력을 당했다고 말한 적은 없으신 거죠? 민수가 물었습니다. 그래, 하지만 하진이 말로는 엄마가 맞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진아 모습이 영 이상해. 민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일단 아이의 진술과 행동 변화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해요. 혹시 따님이 병원에 간 기록이나 멍든 사진 같은 게 있으신가요? 아직은 없어. 하지만 하진이가 그린 그림은 있지. 종수가 대답했습니다. 그것도 도움이 됩니다. 아이들의 그림은 심리 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거든요. 그리고 선배님, 한 가지 더 조사해 주실 게 있습니다. 뭔데? 종수가 물었습니다. 그 사위분,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주영식이야. 45살이고 인류기업 과장. 민수의 목소리가 더욱 신중해졌습니다. 제가 조용히 알아봐 드릴게요. 혹시 정과나 신고 이력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선배님, 하진이가 혹시 병원 상담을 받은 적이 있나요? 종수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진아가 한 달 전쯤 하진이를 소아정신과에 데려갔다고 했어. 잠을 잘 못 잔다고.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 병원 이름 아시면 알려주세요. 진료 기록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종수는 거실을 서성였습니다. 검사 시절의 감각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죠. 증거를 모으고 사실을 확인하고 진실을 밝혀내는 일. 은퇴했다고 해서 그 본능이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종수는 일찍 일어나 진아에게 전화했습니다. 진아야, 아빠야. 하진이 병원 어디 다녀? 진아는 당황한 듯 했습니다. 왜요? 갑자기. 하진이가 자꾸 잠꼬대를 하길래. 혹시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했는지 궁금해서. 종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그냥 환경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래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병원 이름을 알아낸 종수는 직접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오후에 병원에 도착한 종수는 접수처에서 물었습니다. 제 손자 김하진이 여기서 진료받았는데 할아버지인 제가 상담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간호사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보호자 동의가 필요한데요. 종수는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저는 김하진의 할아버지고 아이 양육에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걱정되어서 그러는데 잠시 후 의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김하진 환자 보호자시죠? 아이가 확실히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복적인 악몽, 위축된 행동, 특정 상황에 대한 공포 반응이 있더군요. 특정 상황이요? 종수가 물었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이가 큰 소리와 문 닫히는 소리에 유독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림 검사에서도 의사는 서류를 뒤적이다가 하진이가 그린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집그림이었는데 한 방만 새까맣게 칠해져 있었죠. 종수가 본 것과 비슷한 그림이었습니다. 이런 표현은 아이가 특정 공간에 대한 공포나 트라우마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혹시 가정에 문제가? 의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종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왔습니다. 혹시 이 진료 기록을 복사해 받을 수 있을까요? 의사는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어렵지만 아이를 위해서라면 단 공식적인 용도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병원을 나온 종수는 민수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의사가 하진이한테 불안 증세가 있다고 확인해 줬어. 큰 소리와 문 닫히는 소리에 공포 반응을 보인다고. 민수의 목소리가 굳어졌습니다. 선배님, 제가 조사한 결과가 나왔는데 주영식 씨 전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혼 사유가 뭔데? 종수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가정폭력이었습니다. 전처가 고소했었는데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됐고요. 하지만 이혼 소송 기록에는 폭력 정황이 여러 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종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런 전력이 있는 사람이 딸과 재혼했다니. 그것도 어린 하진이가 있는 상황에서 말이죠. 선배님, 일단 더 확실한 증거를 모으셔야 합니다. 따님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데. 민수가 말했습니다. 알아, 진아를 설득해 볼게. 그날 저녁 종수는 진아에게 전화했습니다. 진아야, 내일 점심 같이 먹자. 오랜만에 아빠가 맛있는 거 사줄게. 진아는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내일은 좀 영식 씨랑 약속이 있어서요. 진아야. 종수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꼭 봐야 할 얘기가 있어. 1시간만 시간 내줘. 진아는 아버지의 진지한 목소리에 결국 승낙했습니다. 다음 날 레스토랑에서 마주 앉은 진아는 불안해 보였습니다. 계속 시계를 확인하고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죠. 진아야, 아빠가 물어볼 게 있어. 종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네. 진아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영식 씨가 너한테 손 올린 적 있니? 종수의 직접적인 질문에 진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일 없어요. 진아가 고개를 저었지만 시선은 테이블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진아야, 하진이가 다 봤어. 새아빠가 엄마를 때렸다고 잠꼬대로 말하더라. 진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인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가끔 말다툼할 때 목소리가 커질 뿐이에요. 종수는 병원 기록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하진이가 큰 소리에 공포 반응을 보인대. 그리고 영식 씨, 전처한테도 폭력을 행사했다고 하더구나. 진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하지만 그때 진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영식의 이름이 화면에 떴습니다. 진아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종수는 딸의 목소리가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소의 활기찬 목소리가 아닌 조심스럽고 긴장된 목소리였죠. 네, 알겠어요. 지금 아빠랑 식사 중이에요. 네. 곧 갈게요. 전화를 끄는 진아는 서둘러 일어났습니다. 아빠, 저 가봐야 해요. 영식 씨가 급한 일이 있대요. 종수는 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진아야, 도망가지 마. 아빠가 도와줄 수 있어. 진아는 손목을 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아무 일도 없어요. 아빠가 너무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진아가 손목을 빼는 순간 긴팔 소매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종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손목에 푸르스름한 자국이 있었던 것을요. 진아야, 내 손목. 진아는 황급히 소매를 내렸습니다.
넘어져서 그런 거예요. 정말이에요. 하지만 그 변명은 너무나 뻔했습니다. 종수는 검사 시절 수없이 들었던 변명이었으니까요. 진아야, 제발. 아빠한테 진실을 말해줘. 종수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진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빠, 저 정말 가야 해요. 늦으면 또. 말을 끝맺지 못한 진아는 서둘러 레스토랑을 나갔습니다. 종수는 딸의 뒷모습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늦으면 또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명확했으니까요. 종수는 즉시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진아 손목에 멍 자국을 봤어. 그리고 영식이 전화하니까 바로 가더라고. 민수가 답했습니다. 선배님, 이제 적극적으로 움직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가정폭력 상담센터 연결해 드릴까요? 아니다. 내가 직접 더 알아볼게. 종수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은퇴한 노인이 아닌 검사의 눈으로 사위를 조사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종수는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먼저 주영식이 다니는 회사를 확인했죠. 대기업 영업부 과장이라는 것까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종수는 그 회사에 다니는 지인을 통해 주영식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 사람 말이야? 능력은 있는데 성격이 좀 까다롭대. 부하 직원들한테 자주 화를 낸다고 하더라고. 지인의 말에 종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장에서도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다는 증거였죠. 종수는 또한 주영식의 전처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민수가 알려준 이혼 소송 기록을 토대로 수소문한 끝에 연락처를 구할 수 있었죠. 저는 주영식 씨의 현재 부인의 아버지입니다. 죄송하지만 몇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종수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전화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피해자가 생겼군요. 전처의 목소리는 씁쓸했습니다. 저도 3년을 참았어요. 처음엔 그냥 성격이 급한 줄만 알았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폭력이 심해졌어요. 혹시 증거를 남기신 게 있나요? 종수가 물었습니다. 사진도 찍고 병원 기록도 있었는데 법정에서는 증거 불충분이라고 하더군요. 제가 먼저 도발했다고 주장해서 통화를 마친 종수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전처의 경우를 보니 진아도 비슷한 상황일 가능성이 컸으니까요. 게다가 하진이까지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위험했습니다. 그 주 토요일 하진이가 또 왔습니다. 이번엔 평소보다 더 기운이 없어 보였죠. 하진아, 이번 주는 어땠어? 종수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하진이가 말을 꺼내다가 멈췄습니다. 왜? 할아버지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 종수가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하진이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어제 또 울었어요. 새아빠가 화났는데 접시가 깨졌어요. 종수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접시가 어떻게 깨졌니? 새아빠가 던졌어요. 벽에요. 하진이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미 물건을 던지는 단계까지 갔다는 것은 폭력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뜻이었으니까요. 종수는 하진이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무서웠겠네. 할아버지가 있어. 걱정하지 마. 하진이는 할아버지 품에서 작게 흐느꼈습니다. 그날 오후 종수는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죠. 하진이가 낮잠을 자는 동안 경찰서 가정폭력 신고 전화번호를 찾아봤습니다. 저녁에 진아가 왔을 때 종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진아야, 오늘은 하진이가 여기서 자고 가게 해라. 진아는 당황했습니다. 안 돼요. 영식 씨가 기다려요. 진아야, 너도 오늘은 여기 있어. 종수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아빠가 지켜줄게. 이제 숨지 마.
진아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 제가 알아서 할게요. 시간이 좀 더 필요해요. 그렇게 말하며 진아는 하진이를 데리고 떠났습니다. 종수는 현관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그동안 모은 자료들을 꺼냈죠. 하진이가 그린 그림들, 병원 진료 기록, 전처와의 통화 녹음, 그리고 오늘 하진이가 한 말을 메모한 종이까지.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이제는 검사 출신답게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고발장을 준비할 때였죠. 종수는 노트북을 켜고 타자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고발인 김종수는 피고발인 주영식이 고발인의 딸 김진아와 손자 김하진에게 지속적인 정서적,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고발합니다. 글을 쓰면서도 종수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가족 간의 일을 법정으로 가져간다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하진이의 눈물을 생각하면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죠. 종수가 전화를 받자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님이시죠? 저 진아 친구인데요. 진아가 지금 응급실에. 종수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뭐라고요? 무슨 일이?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진아가 다쳐서 병원에 왔어요. 하진이도 같이 있고요. 종수는 차 키를 집어들고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내내 손이 떨렸죠.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뀔 때마다 초조함이 극에 달했습니다. 진아 친구가 알려준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 종수는 거의 뛰다시피 들어갔습니다. 김진아 환자 보호자이신가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네, 아버지입니다. 딸이 어떻게 됐나요? 종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단 안정을 취하고 계십니다. 의사 선생님이 곧 오실 거예요. 간호사의 대답에도 종수의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응급실 대기실에서 종수는 하진이를 발견했습니다. 아이는 진아 친구로 보이는 여성의 품에서 울고 있었죠. 하진아. 종수가 다가가자 하진이가 할아버지를 보고 더 크게 울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가 아파요. 종수는 손자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진아 친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아가 저한테 전화했어요. 도와달라고요. 제가 갔을 때는 이미 얼굴이 많이 부어 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신가요? 환자분이 안면부 타박상과 갈비뼈 부분에 심한 타박상을 입으셨습니다. 다행히 골절은 없지만 상당한 충격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종수가 물었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환자분이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하시는데 상처 양상을 보면 단순 낙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종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진아가 또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제 딸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잠시만 만나보세요. 안정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병실로 들어가자 진아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 한쪽이 부어 있고 입술이 터져 있었죠. 종수를 보자 진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빠. 진아의 목소리는 작고 약했습니다. 진아야, 이제 그만 숨기자. 영식이가 그랬지? 종수가 딸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진아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계단에서 말을 끝맺지 못한 진아는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종수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딸을 다그칠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하진이는 괜찮아요? 진아가 물었습니다. 응,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 걱정 마. 종수가 대답했습니다. 아빠, 하진이는 못 봤어요. 제가 방에 들어가라고 했어요.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하진이가 직접 폭력 장면을 목격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요. 하지만 엄마가 다친 모습을 본 것만으로도 아이에게는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병실을 나온 종수는 복도에서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진아가 병원에 입원했어. 영석이 녀석이 때렸는데 진아는 계속 부인하고 있어. 민수가 답했습니다. 선배님, 이제는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병원 진단서가 있으면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알았어. 내가 직접 신고하지 뭐. 종수는 결심했습니다. 진아가 부인해도 이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으니까요. 경찰서로 향하기 전 종수는 하진이를 진아 친구에게 부탁했습니다. 잠시만 하진이를 봐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요. 그녀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한 종수는 가정폭력 신고 접수를 했습니다. 제 딸이 사위에게 지속적인 폭력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심하게 맞았고요. 담당 경찰관이 신중하게 물었습니다. 피해자 본인이 신고하신 건가요? 종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아버지로서 신고하는 겁니다. 딸은 계속 부인하고 있지만 증거가 있습니다. 종수는 그동안 모은 자료들을 제출했습니다. 하진이의 그림, 병원 상담 기록, 그리고 오늘 찍은 진아의 상처 사진까지. 경찰관은 자료를 검토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접수는 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진술이 없으면 수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찰관의 말에 종수는 답답했지만 일단 신고를 마쳤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온 종수는 진아의 병실 앞에서 뜻밖의 인물을 마주쳤습니다. 주영식이었죠. 정장 차림의 영식은 겉으로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오셨군요. 영식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진아가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짜 걱정하는 것처럼 들렸지만 종수는 그가면 뒤의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종수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들었는데요. 영식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내가 다 알고 있네. 종수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자네가 진아를 때렸다는 것도 전처에게도 똑같은 짓을 했다는 것도 말이야. 영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저는 진아를 사랑합니다. 그는 여전히 부인했지만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내가 이미 경찰에 신고했네. 종수가 말하자 영식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아버님이 무슨 권리로? 내 딸과 손자를 지킬 권리가 있지. 종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제 법이 자네를 심판할 거야. 영식은 주먹을 꽉 쥐었다가 풀었습니다. 진아는 제 아내입니다. 가족 간의 일에 왜 끼어드시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정당화하지 마라. 종수가 말했습니다. 진짜 가족이라면 서로를 보호해야지 상처 주면 안 되는 거야.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들, 환자분이 찾으십니다. 영식이 먼저 들어가려 하자 종수가 막아섰습니다. 자네는 들어가지 마. 진아가 안정을 취해야 해. 종수의 단호한 태도에 영식은 이를 갈았지만 물러섰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이 일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영식이 떠난 후 종수는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진아는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죠. 아빠, 영식 씨 왔었어요? 진아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왔다가 갔어. 걱정하지 마. 종수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아야, 이제는 진실을 말해야 해. 경찰이 곧 올 거야. 진아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빠, 저 어떡해요?
하진이는 어떡하고. 진아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다 해결할게. 너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종수의 말에 진아는 흐느꼈습니다. 오랜만에 아버지의 보호를 받는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을까요? 밤이 깊어가는 병원에서 종수는 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 분명했지만 종수는 끝까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검사 시절의 그 누구보다도 지금은 한 아버지로서 말이죠. 다음 날 아침 병원에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여성 경찰관과 남성 경찰관 2명이었죠. 종수는 복도에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피해자의 아버지이자 전직 검사입니다. 어제 신고한 건의 진술 조사차 오셨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찰관들의 태도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아, 검사님이셨군요. 피해자 진술 받으러 왔습니다. 종수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딸이 전형적인 가정폭력 피해자의 심리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진술 번복 가능성도 있으니 영상 녹화를 권합니다. 여성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준비해 왔습니다. 종수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사 시절의 경험상 초기 진술의 증거 보전이 가장 중요했으니까요. 병실로 들어가기 전 종수는 경찰관들에게 말했습니다. 어제 피고발인이 이미 변호사를 대동하고 왔었습니다. 아마 피해자의 정신병력을 문제 삼을 겁니다. 가정폭력의 전형적인 방어 논리죠. 병실에서 진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진술을 시작했습니다. 종수는 옆에서 딸의 손을 잡아주며 필요할 때마다 법적 조언을 했죠. 진아야, 날짜와 시간, 장소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말해. 그리고 상해, 부위도 정확히. 진술이 한창 진행되던 중 복도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제 봤던 박 변호사와 주영식이 다시 나타난 것이죠. 종수는 침착하게 복도로 나갔습니다. 또 오셨군요. 종수가 먼저 말했습니다. 박 변호사가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저희 의뢰인의 입장을 정리해 왔습니다. 김진아 씨의 정신과 치료 기록과 함께요. 종수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군요. 하지만 박 변호사님도 아시겠지만 가정폭력 피해자의 70% 이상이 우울증을 겪습니다. 원인과 결과를 바꿔서 주장하시는 건 구차한 변명일 뿐입니다. 영식이 끼어들려 하자 종수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주영식, 어제도 말했지만 전처 이혼 소송 기록 다 확인했어. 똑같은 수법이더만. 아내를 정신병자로 몰아가는. 박 변호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이미 무혐의 처분된 사안입니다. 종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혐의와 무죄는 다릅니다. 증거 불충분일 뿐이었죠.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종수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병원 진료 기록 5건, 이웃 증언 3명 확보, 하진이의 심리 상담 기록, 그리고 회사 동료들의 진술서까지.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죠. 영식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종수가 계속했습니다. 어젯밤 당신 회사 인사팀에 제보가 들어갔습니다. 직장 내 폭언과 갑질 건으로요. 내부 감사가 시작될 겁니다. 그게 이 사건과 무슨 상관이? 박 변호사가 항의하려 하자 종수가 말했습니다. 폭력적 성향의 일관성을 보여주는 정황 증거가 됩니다. 판사도 참고할 겁니다. 그때 병실에서 경찰관이 나왔습니다. 피해자 진술 녹화를 마쳤습니다.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 진술이었습니다. 종수가 영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너 차례야. 거짓말할 생각이면 위증죄도 각오해. 영식이 변호사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박 변호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일단 조사에는 응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명백한 가정 내 사소한 다툼을. 사소한 다툼? 종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제 딸이 입원할 정도로 맞은 게 사소한 다툼입니까? 형법 제257조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가정폭력 특례법상 가중처벌도 가능하고요. 경찰관이 영식에게 다가갔습니다. 주영식 씨, 경찰서로 동행하셔야겠습니다. 영식은 이를 악물고 종수를 노려봤지만 결국 순순히 따라갔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종수는 다시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진아가 지친 표정으로 누워 있었죠. 아빠, 제가 제대로 진술했을까요? 잘했어. 이제 시작이야. 종수가 딸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검사 출신 아빠를 믿어. 이번에는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오후에 민수가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선배님, 긴급 임시조치 승인 났습니다. 주영식은 100m 이내 접근 금지입니다. 종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이제 구속영장 청구 준비를 해야겠군.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민수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주영식의 전처가 정식으로 증언하기로 했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폭력의 패턴이 지금과 똑같다고 하더군요. 종수는 서류를 검토하며 말했습니다. 상습성이 입증되는군. 이 정도면 실형이 가능해. 민수가 덧붙였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도 하진이에 대한 정서적 학대 평가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하진이가 병원에 왔습니다. 진아 친구가 데려온 것이죠. 엄마. 하진이가 엄마에게 달려갔습니다. 진아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죠. 하진아, 이제 무서운 일 없을 거야. 진아가 속삭였습니다. 하진이가 물었습니다. 정말요? 새아빠 안 와요? 종수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 오지 못해. 할아버지가 약속할게. 밤이 되자 종수는 민수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선배님, 좋은 소식입니다. 이 사건을 저희 직업 후배가 배당받았어요. 김현중 검사인데 선배님도 아실 겁니다. 종수는 반가워했습니다. 김현준? 그 친구라면 믿을 만하지. 민수가 말했습니다. 현준이가 선배님 도움을 받고 싶다고 하는데 내일 구속영장 실질심사 준비를 같이 하면 어떻겠냐고요. 종수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그래야지. 35년 경력이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돕겠네. 그날 밤 종수는 서재에 앉아 증거 목록을 정리하고 논리를 다듬고 예상 반박에 대한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후배 검사를 돕는 것이지만 마음만은 직접 사건을 맡은 것처럼 뜨거웠습니다. 창밖을 보니 어둠이 걷히고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종수는 피곤했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이번 싸움은 단순히 사건 하나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지키는 마지막 전투였으니까요. 검사 김종수가 아닌 아버지 김종수로서 반드시 이겨야 할 싸움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종수는 검찰청 회의실에서 김현중 검사를 만났습니다. 현주는 종수를 보자 깊이 인사했습니다. 선배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폭력 사건은 처음이라 선배님 조언이 꼭 필요했습니다. 종수는 준비해온 서류를 펼쳤습니다. 일단 증거 목록부터 검토해보자. 상습성 입증이 관건이야. 현준이 사건 기록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피고인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변호인도 피해자의 정신병력을 계속 문제 삼고 있고요. 예상했던 대로군. 종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전처의 증언이 있어. 이건 결정적이야. 동일한 패턴의 폭력이 반복됐다는 걸 보여주니까. 현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시간 뒤
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종수는 방청석에 앉아 지켜봤죠. 주영식은 정장을 단정히 입고 나타났습니다. 얼핏 보면 점잖은 회사원 같았죠. 현준 검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병원 진료 기록 5건, 이웃 주민 3명의 증언, 그리고 전처의 진술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박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피해자는 경계성 인격장애 진단을 받았고 현재 항우울제를 복용 중입니다.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습니다. 예상된 방어 논리였죠. 현준이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소견서를 제출합니다. 피해자의 우울증은 지속적인 가정폭력의 결과이며 진술 능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판사가 주영식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 아내를 때린 적이 있습니까? 영식이 대답했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다만 말다툼 중 실수로 밀친 적은 있습니다. 그때 현준이 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이 실수로 밀쳐서 생긴 상처입니까? 안면부 전체 멍, 갈비뼈 부위 타박상. 의사 소견서에 따르면 최소 서너 차례 이상의 타격이 있었다고 합니다.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종수는 긴장하며 지켜봤습니다. 현준이 잘하고 있었지만 영석의 변호사도 만만치 않았으니까요. 피고인은 안정적인 직장과 주거가 있으며 도주 우려가 없습니다. 박 변호사가 주장했습니다. 현준이 즉시 반박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했고 병원까지 찾아왔습니다. 증거인멸과 피해자 회유 우려가 큽니다. 1시간여의 심사 끝에 판사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인정됩니다. 영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건 음모입니다. 장인이 저를 모함하는 겁니다. 법정 경위가 다가와 영석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 순간 영석과 종수의 눈이 마주쳤죠. 영석의 눈에는 분노가, 종수의 눈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법원을 나온 종수는 현준과 악수했습니다. 수고했네. 완벽한 심사였어. 현준이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선배님이 준비해 주신 자료 덕분입니다. 특히 전처 증언 확보가 결정적이었어요. 종수는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진아에게 결과를 알려주러 가는 길이었죠. 병실에 들어가니 진아가 불안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구속됐어. 종수의 말에 진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요? 정말 구속됐어요? 종수가 고개를 끄덕이자 진아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안심해도 돼. 최소한 재판 끝날 때까지는 너한테 접근할 수 없어. 종수가 말했습니다. 진아가 물었습니다. 아빠,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몸부터 회복하고 그 다음에 이혼 소송을 준비해야지. 민수가 좋은 이혼 전문 변호사를 소개해 준다고 했어. 종수가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그때 하진이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유치원을 쉬고 진아 친구와 함께 있었던 모양이었죠. 엄마, 하진이가 엄마에게 달려갔습니다. 하진아, 이제 엄마랑 할아버지 집에서 살 거야. 진아가 아들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하진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새아빠는요? 종수가 대답했습니다. 새아빠는 잘못을 했어서 경찰 아저씨들이 데려갔어. 이제 하진이를 무섭게 하지 못해. 하진이의 표정이 눈에 띄게 밝아졌습니다. 오후에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선배님, 이제 본격적인 재판 준비를 해야 합니다. 현준이가 기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징역 3년을 구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상습상해라면 그 정도는 나오겠지. 종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사도 바로 해야겠지? 민수가 답했습니다. 이혼 소송과 손해배상을 같이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자료도 상당히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저녁이 되어 종수는 진아, 하진이와 함께 병원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세 사람이 편안하게 밥을 먹는 시간이었죠. 아빠, 정말 고마워요. 진아가 말했습니다. 제가 혼자였다면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종수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야. 이제부터는 더 이상 혼자 참지 마. 하진이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매일 볼 수 있어요? 종수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럼 매일 보자. 할아버지가 맛있는 것도 많이 해줄게. 병원에서 나오는 길, 종수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며칠 만에 보는 맑은 하늘이었죠. 아직 재판이 남았고 진아의 상처가 아무는 데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가장 어려운 고비는 넘긴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종수는 서재에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영식이가 구속되었다. 35년간 수많은 범죄자를 구속시켰지만 오늘처럼 안도감을 느낀 적은 없었다. 검사로서가 아닌 아버지로서, 할아버지로서 느끼는 안도감이었다. 내일부터는 재판 준비가 시작될 것입니다. 증인 신문 준비, 추가 증거 수집, 그리고 진아의 심리 치료까지. 할 일이 산더미였지만 종수는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지켰다는 뿌듯함이 모든 피로를 잊게 만들었으니까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이른 봄 햇살이 종수의 집 거실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죠. 진아와 하진이는 이제 완전히 이곳에 정착했습니다. 아침마다 하진이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요. 하진이가 도화지를 들고 뛰어왔습니다. 종수는 안경을 쓰고 그림을 자세히 봤습니다. 집그림이었는데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죠. 모든 방이 알록달록한 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웃는 얼굴들이 가득했습니다. 우와, 정말 예쁘네. 이건 누구니? 종수가 물었습니다. 여기는 할아버지, 여기는 엄마, 여기는 저예요. 그리고 여기 하트도 그렸어요. 하진이의 목소리에는 생기가 넘쳤습니다. 진아가 부엌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 법원 가는 날이죠? 종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오늘이 선고일이야. 같이 갈래? 진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전 여기서 결과만 들을게요. 종수는 딸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석 달 동안 진아는 많이 회복했지만 아직 영식을 마주할 준비는 되지 않았던 것이죠. 알았어. 끝나면 바로 연락할게. 법원으로 가는 길, 종수는 지난 석 달을 떠올렸습니다. 여러 차례의 공판, 증인 신문, 치열한 공방. 영식 측은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특히 전처의 증언이 결정적이었죠. 법정에 들어서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현준 검사가 종수를 보고 가볍게 목례했습니다. 곧 재판장이 입장했고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피고인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영식이 구치소 수의를 입고 일어났습니다. 석 달 전의 거만한 모습은 사라지고 초췌해 보였죠.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했으며 어린 아동에게도 정서적 학대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영식의 변호사가 즉시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하지만 재판장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피고인은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했습니다.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판결이 끝나고 영석이 다시 수갑을 찬 채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종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한 가정이 깨졌다는 사실은 여전히 안타까웠으니까요. 법원을 나온 종수는 즉시 진아에게 전화했습니다. 2년 6개월이야. 이제 정말 끝났어. 전화 너머로 진아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정말 감사해요. 집으로 돌아오니 진아와 하진이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아의 눈은 부서 있었지만 표정은 한결 가벼워 보였죠. 아빠, 수고하셨어요. 하진이도 할아버지에게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진아가 말했습니다. 아빠, 저 다음 주부터 다시 일 시작하려고요. 종수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벌써? 괜찮겠어? 진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는 정말 괜찮아요.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요.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으며 종수가 말했습니다. 하진이도 이제 초등학교 들어갈 나이가 됐네. 하진이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네, 빨리 학교 가고 싶어요. 할아버지가 매일 등하교 도와줄게. 종수가 약속하자 하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의 대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껴졌습니다. 식사 후 종수는 서재로 가서 검사 시절 사용하던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은퇴한 할아버지로 살아갈 시간이었죠. 그런데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젊은 시절 종수와 아내, 그리고 어린 진아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여보, 당신이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종수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우리 딸이 고생했지만 이제는 괜찮아. 내가 잘 지켰어.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아가 유자차를 들고 들어왔죠. 아빠, 유자차 한잔 하실래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아빠, 제가 그동안 생각해 봤는데요. 진아가 입을 열었습니다. 하진이한테 아빠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을 다시 시작해 보려고요. 물론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종수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내 인생이니까 내가 결정해. 하지만 이번에는 절대 혼자 참지 마. 뭐든 아빠한테 말해. 진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약속할게요. 그리고 아빠, 정말 고마웠어요. 아빠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종수가 딸의 말을 막았습니다. 과거는 잊자. 이제 앞만 보고 가는 거야. 밤이 깊어가는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하진이는 제 방에서 곤히 잠들었고 진아도 오랜만에 편안한 표정으로 잠자리에 들었죠. 종수는 거실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유난히 밝은 밤이었습니다. 종수는 생각했습니다. 35년간 검사로 살면서 수많은 정의를 실현했지만 가장 의미 있는 일은 바로 가족을 지킨 이 일이었다고. 법정에서의 승리보다 진아와 하진이의 웃음을 되찾은 것이 더 값진 승리였다고 말이죠. 다음 날 아침 하진이가 할아버지를 깨웠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공원 가요. 종수는 손자를 안으며 일어났습니다. 그래, 가자. 오늘은 특별히 자전거도 타러 가자. 아침 식탁에서 진아가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 저녁은 제가 특별히 준비할게요. 아빠가 좋아하시는 닭도리탕 어때요? 종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지. 오랜만에 내 요리 먹어보네. 평범한 아침, 평범한 하루의 시작. 하지만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세 사람은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평범한 일상을 지키는 것이 가장 위대한 싸움이라는 것을 말이죠.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봄날, 할아버지와 엄마 그리고 하진이는 함께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하진이는 두 사람의 손을 하나씩 잡고
깡충깡충 뛰었죠. 그 모습을 보며 종수는 확신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정말로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상처는 아물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입니다. 오늘 김종수 씨의 이야기는 진정한 가족 보호란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35년간 법정에서 정의를 실현했지만 가장 의미 있는 싸움은 딸 진아와 손자 하진이를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침묵 속에 고통받는 가족을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선 아버지의 용기는 가정폭력이 집안일이 아닌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할 문제임을 일깨웁니다. 상처받은 가족이 다시 일상의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은 희망과 치유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함께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음 이야기의 시작이 됩니다.